환자가 가장 많은 요통입니다. 요통. 우리 매선침은 아까 총론편에서 이야기했지만 잘 안되는 만성적인 페인을 위주로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허니에이션 뉴클레오시스 풀푸서스라고 하는 HMP, 디스크, 또 이제 요즘 하는 거 협착증, 뭐 이런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회 내로 효과가 없다. 6회. 그는 1회를 갖다가 2주 간격으로 한댔죠. 그래서 토탈 12주를 달라고 그래요. 12주. 12주 내에 효과가 없으면은 저는 손 뗍니다. 수술하시라고.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은 그이가 이제 수술하시 직전의 환자분들이었어요. 시술해도 아프다. 뭐 계속 다리가 저리다. 불편하다. 난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12주 안에 치료를 했는데 6회를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럼 저는 손을 뗍니다. 제가 잡을 환자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도 훨씬 심각하다. 이걸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을 잡아요. 그러나 6회 내에 페인이 한 50% 줄었다. 예를 들면 한길 뭐 다리 저림이 편안하다. 이래 되면은 6회가 아니라 더 갑니다. 뭐 12회를 가든지 뭐 18회를 가든지 진도가 치료 경과가 나오니까 치료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 부분은 좀 이따 하시고 일반적인 요통을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요통, 백페인. 우리가 백페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매선침은 이렇게 근육학적인 걸 기초로 먼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강론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은 흉요추 기립근. 저는 한의사지만 공식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다. 뭐 예를 들면 수학 1+1은 2라는 학문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학문 아닙니까? 1+1은 2다. 1+1은 뭐 3이다, 4다 이러면 못하죠. 저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흉요추 기립근이 아플 때는 환자분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예를 들면 허리가 필 때 아프다, 숙일 때 아프다, 옆으로 돌릴 때 아프다, 걸어갈 때 아프다. 난 걸어가다가 주저앉아야 된다, 쉬어야 된다. 난 또 무릎까지 아프다. 안 그러면은 뭐 PSIS, 장골릉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걸 우리가 캐치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흉요추 기립근은 허리를 펼 때 아픈 겁니다. 허리를 펼 때 아프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방바닥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를 쭉 펼 때 우와 아파 이러던 것은 기립근 통증입니다. 기립근.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기립근만 잘 잡아주셔도 돼요. 많이 편해집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다혈근. 다혈근은 막말로 본이 천골이 있고 장골이 있으면은 L5, L4, L3, L2 근육이 있는 게 다발성으로 이렇게 한 근육이 서너 개의 본을 같이 다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양이 있다. 그래서 다혈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혈근에 손상이 있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 부위와 주로 L5S1 혹은 L4, L5 사이
이 부위의 페인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경우가 주로 많죠. 환자분들이 이제 살짝 애기 안고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주저앉았다.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아프다.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혈근 손상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돌기를 두들겼을 때 페인이 와요. 극돌기를 두들기거나 만졌을 때 아프다. 그러면 이 부위 다혈근이 다 손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L4를 눌렀을 때 아파. 그러면 L3, L4, L5의 다혈근을 통째로 다 쳐야 된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혈근을 올 때는 6개에서 8개의 매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징 뭐냐? 극돌기를 눌러봤을 때 아프다. 앞진시 통증. 이거 숙일 때 아프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2페이지 읽어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다혈근이 약해지면 추간판이 쉽게 압박을 받아서 디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신경 증상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다혈근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디스크병엔 다혈근 매선이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방형근통. 요방형근 통증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요방형근은 균형을 조절한다. 균형을 조절하죠. 그리고 골반 위에 요추가 안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흡기와 강한 호기 시에 마지막 늑골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방형근이 청골, 장골 5, 4, 3, 2, 1 T12 L1, 2, 3, 4, 5 12번 늑골과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골까지. 요건 요렇게 닿여요. 그림을 잘 그리면 접합부가 이제 L1, L2, L3, L4 여기까지 닿이고 5번에는 비어요. 5번에는 비어. 없어요. 여기는. 안 닿아. 그래서 여기 구멍이 나요. 요거 이름 뭐다? 요한혈. 그래서 요한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비어요. 여기는 접합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요방형근의 특징은 어디가 아프다?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PSIS가 아파요. PSIS 통증이 있고 만져보면은 늑골 쪽에도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요방형근 통증. 그리고 이 주변에도 통증을 호소하게 돼요. 같이. 연결점은 어디예요? T12에서부터 PSIS까지 그리고 타고 내려서 이 중둔근 영역까지 같이 통증을 쭉 호소하는 게 요방형근 통증입니다. 요방형근 통증은 원인은 피로 때문에 그래요. 피로. 근육의 피로 때문에 그래요. 원인. 그래서 절대적으로 환자한테 쉬도록 해야 됩니다. 요방형근 통증 정말 아픕니다. 이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방형근은 균형을 조절하고 골반 위에 요추가 안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흡기와 강한 호기 시에 마지막 늑골을 P12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역할을 안 하면 우리가 호흡을 내뱉을 때 뼈가 다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요방형근 통증은 장골롱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여기 허리와 엉치가 당기는 듯한 통증, 그리고 기립 자세로 혼자서 똑바로 서기 힘듭니다. 그리고 바로 선다고 하더라도 통증으로 체형이 틀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삐딱해서 오는 환자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요방형근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 그럽니다. 마사지로 요방형근 푼다고요? 안 풀립니다. 마사지로 때려 죽여도 안 풀려요. 이거. 그런 경우는 약하게 오는 환자, 그냥 뭐 약간 찌뿌듯하다, 이 정도는 마사지로 되겠죠. 이거 정말 아파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문제가 되면은. 그 밑에 맨 밑에 줄에 서 있죠. 요방형근에 문제가 심각하게 온 환자의 경우는 정말로 아픕니다. 눕지도 못하죠. 앉지도 못하고 아파서 꼼짝을 못합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하냐면은 숨을 제대로 못 쉰다고 그래요. 딱 하나, 좀 기어다니면 통증이 좀 없어져요. 좀 나아요. 그래서 환자 기어다녀요. 진짜 심한 경우는 환자 정말 기어서 옵니다. 기어서 와. 엎혀서 왔다가 걸어서 나가기를 만들어 드리는데, 중요한 건 환자한테 무조건 쉬라 그래야 돼요. 여기서 엎혀서 온 환자 걸어서 나가게 해더라도 운전 못하게 해야 되죠. 자, 여러 개가 있어요. 오래 서 있지 말아야 돼요. 오래 앉아 있지 말아야 돼요. 무거운 거 절대 들면 안 돼. 오래 차 타도 안 돼요. 뭐 부부관계 당연히 안 돼요. 운동 단 할 때까지 어떤 운동도 하면 안 돼요. 이 근육에 피로를 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피로 때문에 왔다. 이런 경우가 생각외로 그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 10몇 시간 날아왔는데 일어나니까 못 움직이겠더라. 이런 경우에 환자가 간혹 옵니다. 그리고 오로사암침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간전격 선다는 이야기 있죠. 간전격. 오로사암침. 뭐 이것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척 와위로 누워서, 이런 일반 침을 놓을 때는 척 와위로 누워서 이제 침을 이런 식으로 때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 여기 극돌기를 횡돌기를 맞고 나와야 돼요. 침이 횡돌기를 맞고 나오지 않으면은 침을 잘못 놓은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엎드려서 침을 맞으면은 안 걸려요. 척 와위로 옆으로 돌아 눕게 해서 침을 때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잡히질 않아요. 장요근은 매선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일반 침으로 장침을 쓰죠. 장침을. 4번 장요근. 장요근 통증도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제대로 걸리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한마디로 척추가 앞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을 다 느낍니다. 이게.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 두 번째 줄에 장요근은 고관절 굴곡에 가장 힘이 있는 근육이며 그 통증이 서해부로 내려옵니다. 앞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앞쪽이 통증이 이렇게. 이거는 뭐 장요근이 많이 약해지면 밑으로 막 쑥 빠지는 듯하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데 한 일주일 동안 뭐 진통제 주고 그냥 가만히 눕혀놔도 이제 회복을 해서 퇴원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고관절 굴곡에 가장 힘 있는 근육이며 그 통증이 서해부로 갑니다. 만성적인 경우는 피부의 변색을 요추에 극돌기 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통이 수직으로 통증을 느낍니다. 환자가 똑바로 이렇게 서면은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고 있으면은 통증이 조금 가시죠. 덜해집니다.
특징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대퇴부의 전면통. 이게 특징입니다. 대퇴부의 전면통.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선 넣는 경우는 이제 TP, 3TP. 3TP 정도는 요거는 매선. 1번, 2번 TP는 침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 역시 잘 맞으면 한 방에 없어져요. 한 방에. 장육은 치열하는 모습 35페이지 있고요. 침 넣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하우극은 이거는 이렇게 몸을 틀 때 아파요. 회전. 그러니까 두 번째 줄 회전, 허리의 회전과 척굴에 관여하며 통증이 올 때는 허리를 돌리지 못합니다. 허리 돌릴 때 아파요. 허리 돌릴 때 아프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우거그는 이럴 때 여기 울리는 근육이에요. 등에다 손대고 한번 해봐요. 요 울리는 근육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통의 원인이 되는 다른 근육을 다 해결하고도 남아있는 승가신 요통의 원인, 다른 건 다 치료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허리가 아파. 그래 되면 얘를 잡아라. 몸을 비틀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둔근. 자, 읽어보면 골반을 보호하는 근육입니다.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손상이 오면 청골 부위에 통증이 옵니다. 청골통, 미골통,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통증. 요 특징이 있어요. 요거.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읽어보면 손상이 오면 청골 주변에 통증이 오며 이상근까지 병변이 가면 청골이 틀어져 버려요. 환자분 이렇게 이제 침을 놓으려고 하는데 청골이 틀어져 있네? 이래 되면 이 청골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대둔근도 건드려야 됩니다. 앉아 있을 때 불편하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꼬리뼈, 미골통이 나타납니다. 또 언덕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후방 십자인대 쪽 이제 설괴 무릎 뒤가 아프다고 컴플레인 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둔근 의심을 해야 됩니다. 먼저 대둔근 치료부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둔근. 진도 빨리 뺍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요통. 뭐냐면 이렇게 대맥통. 그러니까 허리를 뺑 둘러서 아프다는 거. 대맥통이라고 하죠. 예. 허리를 뺑 돌아서 이렇게 아픈 통증입니다. 중둔근은 이제 사람이 서 있을 때 이렇게 골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손상이 오면 보행축에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걸으면 아프다. 이런 사람들. 걸으면 아프다. 보행을 하면 아파. 좀 쉬면 안 아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중둔근이 굳어 있나 굳어 있지 않나 이런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지 길이가 안 맞다. 그리고 이제 골반의 왜곡 이런 것들이 이제 중둔근 치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쪼그린 이런 자세 힘들어요. 쪼그린 자세로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둔근 하시고 그 밑에는 이제 읽어보시고요. 하지 길이 불일치 시에는 소둔근까지 치료해야 합니다. 뭐 중둔근이 근력이 약할 때는 이거 이제 트렌 아이고 뭐 이런 거 이런 테스트까지 하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소둔근은 진도가 좀 빨리 나가서 소둔근 아까 중둔근은 걸으면 아프다고 그랬죠. 소둔근은 잘 걸어요. 잘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 갑자기 통증으로 다리를 이렇게 찔뚝찔뚝 거려요. 갑자기 다리를 전다. 보행 중 갑자기 다리를 전다. 다리가 아프다.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소둔근은. 요걸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고요. 요 9번 이 환자분 많습니다. 이상근 피리포미스 머슬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환도통이라고 하죠. 환도통. 환도가 아프다. 우리 조상님들이 환도 침놀 때랑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환도 침놀 때랑 틀려요. 나중에 한번 실습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침은 그냥 직자를 하죠. 직자를. 물론 매선침도 이제 직자를 하는 테크닉을 씁니다. 그러나 장침으로 사용할 때는 전혀 틀리게 나와요. 읽어보시면은 이상근은 대둔근과 함께 대퇴의 주요 회전근입니다. 고관절을 고정시키고 대퇴 골두가 관절 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도웁니다. 손상이 오면 고관절 심부 통증이 와요. 고관절통. 고관절통이 오고 걷다가 주저앉아요. 주저앉는다. 그런 환자분들 꽤 돼요. 이렇게 이까지 오는데 뭐 100m 걷는데 한 5번 쉬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한마디로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파. 여기.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은 통증이 가셔요. 좀 줄어들어. 그래 되면 이제 일어나서 또 와. 또 걸어. 이런 겁니다. 이 특징을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걷다가 주저앉는다 이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환자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잘 안 고쳐져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장침을 쓸 줄 아셔야 돼요. 장침을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행 시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아서 쉬어야 하는 통증. 이거 이상근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근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간혹 환자분들 침대에 올라가서 못 올라가서 다리를 이렇게 못 피는 환자가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이제 나 다리 못 핀다 뭐 이런 경우 이상근부터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상근 치료하시면 다리를 피게 돼요. 그 다음 이제 대퇴 근막장근. 대퇴 근막장근은 이제 고관절이나 대전자부 주위에 이 앞쪽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고관절을 읽어보면 고관절을 90도 이상 굴곡시킨 상태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통증 때문에 빨리 걷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근막장근 어거저 걷는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들 걷듯이 어거저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어거저거린다. 어거저 걷는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외워놓고 계셔야 돼요. 아예. 이런 환자는 이렇다. 이 환자는 이렇다. 이런 환자는 이렇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 근육이 이제 햄스트링.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주고 다시. 햄스트링. 47페이지 보면 햄스트링 그 매선을 5개만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 5개를 넣고 한 9개 더 햄스트링만 잡으려고 매선에 한 14개까지도 들어갑니다. 읽어보면은 이제 뭐 대퇴 이두근과 방근 양근, 방막 양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만져서 가장 이제 굳어 있는 부위만 매선으로 잘 찔러 주시면 돼요. 햄스트링이 부실한 환자들은 이 앞으로 넘어지는 경향성이 강해요. 꼭 가만있어 봐. 뭐였지? 이거 뭐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알리가 알았던 거. 아니고 파킨슨 환자처럼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는 경향성이 강해요. 근데 파킨슨 환자는 스탑이 안 돼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멍이 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햄스트링 안정이 스타트가 잘 안 돼요. 걷는데. 그래서 스타트도 잘 안 되고 앞으로 넘어지는 경향성이 있지만 파킨슨처럼 그냥 이렇게 얼굴이 다 뭉들어오는 그런 경우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띄엄띄엄 천천히 이렇게 걷는다고 해서 다 파킨슨 진단을 받고 오시는데 저는 그래서 제자리에서 걷게 나간 사람들이 꽤 돼요. 파킨슨 아니라고. 그리고 현재 파킨슨을 MRI나 뭐 이런 걸 찍었다고 해서 MRA 뭐 이런 걸 찍었다고 해서 파킨슨이라고 진단 때릴 수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진단이 나오느냐?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전 누구든지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래 되면 누구나 봐도 당신 파킨슨 이렇게 되면 이제 진단 나옵니다. 그때.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 파킨슨 만약에 멍이 안 들고 그냥 이렇게 걸음걸이만 이렇게 약간 띄엄띄엄 온다 이러면 파킨슨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을 치료해보고 경과를 보세요. 생각보다 환자분 걸음걸이가 확 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 그리고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유연성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지는 경향. 아니 이건 적지 말고 이렇게 걸음이 잘 느리고 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요근 통증이나 요방형근 통증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을 때 햄스트링을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무릎 통증도 치료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경우에 햄스트링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햄스트링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시고, 자 이제 나머지 장단 내전근, 대내전근 뭐 이런 거는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면 딱 그겁니다. 첫 번째, 흉요추 기립근, 허리를 펼 때 아프다. 그 다음에 다혈근, 극돌기를 만졌을 때 아프다. 눌렀을 때 아프다. 두들겼을 때 아프다. 뭐 이런 거. 요방형근, 장골릉이 아프다. 그리고 장요근, 대퇴부 전면통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구근, 허리를 돌릴 때 아프다. 척굴에 회전과 척굴에 아프다. 대둔근,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하다. 청골이 아프다. 미골통입니다. 그리고 중둔근,
허리를 뺑 돌아서 아프다. 그리고 다리 길이가 안 맞다. 소둔근, 멀쩡하게 잘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절게 된다. 뭐 이런 거. 이상근, 보행 시에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아서 쉬어야만 한다. 대퇴근막장근통, 어그적 걷는다. 햄스트링 유연성이 없다.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넘어지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